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총리 포함 내각 총사퇴, 탄핵 폭탄 곧 터진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내각 총사퇴해야 이런 발언을 했어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전했고요. 그리고 이종섭 해임 건의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핵 추진한다. 국방장관이죠. 이게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전쟁 위기로 몰고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 또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놈들은 지구에서 추방해야 할 놈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결국에는 이 북한을 신정정치를 한 거죠. 이 사이비 교주처럼 한 국가가 아닌 한 집단을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을 꿈꾸는 그러한 작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위험천만한 짓을 한 겁니다. 그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 나라의 국민들은 찍소리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완전히 신이 돼가지고 절대 진리를 소유하게 되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복종 외에, 절대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지만 협력할 건 협력하고 대응할 건 대응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할 건 대화하고.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완전히 과거 문재인이가 친북, 친중 노선을 걸으면서 심지어는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몽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분노케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떻게 중국몽을, 중국의 중국식 사회주의를 세계화시킨다라는 그 중국몽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문재인은 반드시 처단을 해야 한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북한의 어부의 북송, 이것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문재인의 처벌받을 부분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문재인을 출당시켜야 돼요. 그걸 못하면은 계속 분열밖에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단호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처럼 가다가는 똑같은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국방장관을 탄핵한다라는 것은 큰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이 언어 속에는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간의 발달과 심리, 그리고 심리 치료, 이쪽 분야를 전공을 하고 또 법학을 전공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 파괴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 파괴. 네, 이거를 지금 직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져서 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 완전히 코너로 모는 거죠. 네, 코너로 몰아가지고 이제는 이거 들어라, 아니면은 이제 바로 탄핵 들어간다라는 것을 신호탄을 쏜 거예요. 이거는 경고탄을 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바꾼 원희룡 장관, 또 잼버리 파행시킨 김현숙, 또 해병대 사망사건 은폐하는 이종섭, 멀쩡한 장관을 찾기 쉽지 않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정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원희룡 이 자는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할 사람이다. 이 원희룡, 이준석 이런 자들은 정치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이거 완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시로 그냥 완전히 가면도 쓰고 변신하고 막 이런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정치권에서는 존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종섭 이거 완전히 뭐 허수아비 아닙니까? 이런 소신 없는 사람. 또 김현숙 여성부 장관, 이 사람은 완전히 뭐 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당장 해임을 시켜야 될 이런 사람이고요. 네, 국회 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 혹은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다. 윤석열이 이제 다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를 전개하면서 한반도에 들이오고 있는 전쟁 위기를 막겠다라는 지금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네, 그리고 내각 총사퇴 요구. 네, 이거 내각 총사퇴 요구는 결국에는 탄핵 간다라는 거예요, 탄핵.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강선호 대변인이 이종섭 당장 해임하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윤석열 너도 탄핵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고 당장 해임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을 향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윤석열은 이미 이제 민의를 배신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자기 그 홍위병을 모으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윤석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윤석열과 그 윤석열 부역자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마지막은 이제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이 방어군들, 호위병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출석을 했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 배지가 뭐가 중요하고 당대표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본인은 위민론자다, 나는 위민론자다 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집착하고 있는 게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 자신이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뭔가 이제 자기도 불안감이 있는 거죠. 불안감이 있으니까 자기 또한 이 호위병들을 통해서 방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도 국회의원이나 당대표에 주력할 게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사법 리스크 없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끌어안고 간다면 언제든지 대통령이 돼도 또 탄핵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또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내 그냥 또 이재명 잡기, 대통령 잡기하고 또 탄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탄핵이 반복된다.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고,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지자들과 민주당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이거 탄핵해야 된다. 이 완전히 한마디로 내각을 해산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내각 해산을 시키니 결국에는 윤석열 이 정권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경고다. 그리고 요 기점을 통해서 탄핵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의 이 대립이 누가 이길 것인가? 결국에는 분권형 내각제 세력들이 이긴다. 지금 이제 분권형 내각제 세력들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기쁜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들의 그림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고 탄핵으로 몰려가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그래서 분권형 내각제 세력들은 분권형 내각제를 빠르게 전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김진표죠. 김진표가 이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실권 있는 국무총리를 통해서 유사 내각제, 그리고 변형된 내각제, 위장된 내각제를 심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김진표뿐만 아니라 원로들, 정치권의 원로들이라든지 또는 이거는 이제 여야가 거의 다 원하는 거예요. 네, 거의 다 원하는 거고,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자들은 이제 윤석열 권력에 빵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지금 총선에 움직이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윤석열한테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네, 그 이준석에 대한 그 녹취록이 발표가 됐는데도 국힘은 그냥 완전히 꿀먹은 인간들처럼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자존심도 없는 거죠. 네, 그런 자들은 싹 쓸어가지고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국회의원 특검만 유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번에 싹 쓸어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권형 내각제가 아닌 분권형 직접민주제를 외쳐야 된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프랑스 대혁명 때 왕족, 그리고 성직자,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이죠.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왕족, 그리고 귀족들, 귀족들이 권력을 나눠먹게 할 때 거기 평민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평민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 분권하자. 그래, 대통령에게도 권한을 주고 국회에도 권한을 주는 거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도 직접 민주주의 요소인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